자, 파트 4. 농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이게 농지위원회가 원래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없어졌느냐? 예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 전용 협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농지 전용 협의가 있고 농지 전용 신고가 있거든요. 근데 협의는 뭐냐?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데, 그 옆에 농지가 있는데 농지를 전혀서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에 그 옆에 그 농지에다가 피해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를 해서,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제조업 공장을 짓게끔 되면은 그 옆에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그럴 때는 농지위원회에서 그 허가를 안 해주게끔 돼 있는 것이, 했던 것이 왜 농지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전부 다 농지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시 초읍에 사는데 제 친구가 제 동네에 농지를 하나 사서 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농지 협의를 보냈어요. 제가 하루는 동네에서 이렇게 차를 갖고 나오는데, 길에서 맞은편에서 이장님이 그 경운길 타고 오다가 나를 이렇게 세우더라고, 차를. 아우, 안녕하세요, 이장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이사장이야? 그 이사장 친구 어느 땅에 그 농지장이 협의한 거 있잖아. 예. 그거 엊그저께 가서 도장 찍고 왔어. 아마 금방 허가 날 거야.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사장 친구라니까 나 대신 이사장이 가서 얘기 좀 전해줘. 무슨 얘기요? 우리 농지 전용 협의를 하면은 마을 발전 기금을 내게끔 돼 있어. 그래요? 얼만데요? 우리 마을 발 사람이 하면은 200만 원이고, 마을 사람이 하면 50만 원이고, 외지에서 하면 200만 원이야. 그러니까 200만 원 가지고 우리 집에 좀 와서 좀 전달해 주라고 이사장이 얘기 좀 해줘.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농지 전용 협의를 하는 걸 갖고 합법적으로 마을 발전 기금을 뜯는 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없애버리고, 협의가 없어진 게 아니라 협의를 그대로 하는데, 그 협의를 누가 하냐면 공무원이 하게끔 돼 있고, 공무원이 마을 발전 기금 내로서는 못하죠. 그렇게 해서 쭉 없어졌다가 한 10여 년 없어졌는데, 이번에 농지위원회가 새로 생긴 거예요. 새로 생겨서 농지위원회 그 농지 전용 협의도 하고 있지만은, 제일 심하게 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 조건을 심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는 것이, 위장해서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농지위원이라는 사람들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농지에 누가 농사를 짓는지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농지위원이다 보니까, 농지위원회에서 그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고한 사람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농지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다 괜찮은데,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한다는 게 뭐 어렵진 않겠죠. 심사를 하는 거는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거나 농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해서 어렵고, 담당 공무원이 심사를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지금 제일 어렵게 만드냐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 신청서를 제출하게끔 되면은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전에는 영농 계획서 누가 어떤 농사를 짓는다, 농기계는 뭐를 쓴다, 그 농사는 인력은 뭘로 한다까지만 있었는데, 밑에 뭐가 생겼냐면 농지를 살 때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네가 어디 돈이 나서 어떻게 농지를 살 것이냐를 거기다 집어넣게끔 되는 것을, 자금에 대한 것을 출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발급받는 것을 자금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지금 핵심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농지위원 자체는 담당 공무원이 하거나 농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보면은.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건데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데에 자금 출처를 대라. 좀 어렵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이 좀 문제인 거죠.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문제되는 것이 없고 보면 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농림축산 시장 군수 구청 지자군 농지 소유 권리 등을 전용도에 관한 시설 확인에 의해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못하니까 농지위원이 대신 조사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우리 그 수강생이 농지를 하나 사서 자기가 농사를 짓는 걸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대개 이제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짓게끔 됐지 않습니까? 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그 밀짚 모자 쓰고 왜 풀 비는 거 있죠? 그런 거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풀을 빈 게 아니라 그걸 짊어지고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동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한다 하고 자기가 바빠서 못 올 땐 다른 사람 시켜서 일당을 주면서 농사를 짓기도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한 번씩 얼굴씩은 보여야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 농지위원들을 하고 만나갖고 이장하고 만나서 술 한잔 먹고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내가 못 오면 누구 시켜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다니는 것도 내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 자체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이 심사를 하거나 자체는 내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요건에 자금 출처까지 제공하게끔 만드는 것이 좀 제가 보기에는 농지를 사는 사람에게 부담감을 많이 주게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번에 농지법을 바꾸면은 조금 몇 가지 그 88년 이전서부터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고의성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집을 지었을 때는 양성화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양성화는 건축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 집이 건축법에 맞기가 어렵거든요. 그 때문에 그냥 그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게끔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그만큼은 200평 미만의 건물이 있는 것에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준다. 해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준다. 하면 내가 보면 그 농사를 짓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뭐라 그럴까, 그거를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법은 양성화 시킬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양성화 질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해보면은. 그래서 그걸 좀 바꿨으면 좋은 거고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장을 좀 넓히려고 옆에 농지가 있거든요. 농지를 살려고 하는데 공장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공장이 생산을 하고 있죠. 만들죠. 공장이 뭘 만들기도 하고 생산하는데 농사를 못 지어요? 저는 공장도 농사를 지으려면 지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도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해놓고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만 보고 공장이 농지를 사서 농장을 짓다가 공장을 증축하려면은 거기다 증축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져야지 공장은 무조건 농사를 못 짓니까 사지 못하게끔 한다. 저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하고 월급도 주고 제조를 하고 있는 그 공장이 왜 농사를 못 져요?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죠. 그거 두 개만 농지법에 의해서 바꾼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농사를 짓는가 안 짓는가만 본다. 일반 법인도 농지를 살 수 있다. 다만 살 수는 있대 농사는 반드시 지어야 된다. 안 지으려고 그러면 증축허가를 내서 전용허가를 받으면 안 줘도 되지만은 일반 공장도 농지를 살 수 있다. 이거 정도까지는 제가 바꾸는 게 맞지 않냐 제 생각이에요. 보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없앤다는 거는 내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군가를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농지위원들이 있음으로써 더 조사는 정확하게 할 수 있죠. 몰래 빌려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죠. 농지위원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바꿔 농지위원회 자체를 없앤다? 그거는 뭐 없애나 안 없애나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청문을 하게끔 돼 있는데 농업 경영에 이행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농지는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농지를 처분하게끔 하고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게끔 돼 있는데 왜 농사를 못 짓는지를 와서 한번 얘기해라 한 청문 제도가 있어서 합법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연기를 해주는 거고 합법적인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 내는 거고 그 다음에 39조에서 농지 전용 허가의 취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취소할 때는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취소를 한다 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를 한다니 청문 제도는 두 개 하는 게 난 맞다고 보는 겁니다. 농업의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처분 보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 처분 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 통지 이렇게 돼 있죠.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담당자에게 와서 설명을 해라. 부득이 청문에 응하지 못할 시에는 의견을 청문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일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을 간주하여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을 받게 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거죠. 못 짓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라 이런 얘기예요. 청문한다 이런 얘기죠. 보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당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농지 매수 청구서가 나가게끔 되죠, 보면.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우리가 이제 농지를 살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농지개혁법에서는 농지 매매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을 농사를 짓고 통상 4km 이내의 농지를 맨 처음에 농지개혁법 때 농지매매증명서를 만들었던 겁니다. 가족 전부가 농지 소재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항에 항한다. 제3항의 가족의 범위는 직전 거주지의 퇴거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과 기재된 가족 중 농지를 매수하는 자의 배우자의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이게 보면은 농지개혁법 때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보면. 근데 96년 이래 농지개혁법이 시행규칙 이를 폐지한다. 그래갖고 폐지하고 이것이 요 전까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농지매매증명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폐지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만듭니다. 언제 만드냐면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 만듭니다. 보면은 전두환 정부 때 만드는 것을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바꾸게끔 되는 거죠. 보면 23조 91년도에 농지매매 확인서 6개월 이상의 20km 이내로 바뀌게끔 되는 것. 거주하고 있는 시구 읍면에 소재하는 농지, 거주하고 있는 시구 읍면장에 관할 소재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소재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만듭니다.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서 만들어졌는데,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이게 폐지되는 거고, 보면은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전두환 정부 때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있었는데, 농지 임대차 보호법과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합쳐서 두 개의 법을 없애버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농지법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면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농지 매매 증명은 6개월 이상 4km 이내의 원래 거리였었는데, 그건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농지개혁법 때. 그랬는데 그 후에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어서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로서 온 가족이 다 전입이 돼 있어야지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어서 농지를 매매할 수 있게끔 됐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96년도에 농지 매매 증명서를 없애버리고 농지 임대차 보호법을 없애버리고 농지법을 만들면서 여태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가 농지를 사면서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내가 앞으로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면은 농지증을 해주는 걸로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농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면서 20km 내에 6개월 이상의 거주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주를 했었어야지 되는 겁니다. 농지 1990년 1월이었는데 농지 취득 자격 신청서 해갖고 주민등록 등본, 농지원부 등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지 소재지와 달라도 농지 취득적인 것을 해서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농업경영계획서가 있죠. 농업경영계획서. 내가 앞으로 농지를 사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는 걸 제출하게끔 되면은 농지 취득을 해주는 걸로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22년 8월 16일로 변경되는데, 그 변경된 것이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취득상 농지의 면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게 그 지분에 비례 취득한 농지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제일 농지증에 지금 바뀐 거 어려운 게 뭐냐면, 둘이 사든가 셋이서 살 때는 예전엔 지분으로 샀지 않습니까? 지분으로 샀어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할 때 농지의 평면도를 그려서 어느 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걸로 구분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분으로 공동으로 농사를 못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분으로 사면은 예를 들어서 김 사장님하고 저하고 누구 이사장님하고 셋이서 농지를 같이 샀다. 그러면 우리 농사를 같이 짓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지 취득 자격에서 그걸 못하게끔 하고 지분으로 있게끔 되면 요 부분은 누가 농사를 짓는다 했고, 만약에 그 부분에 농사를 안 질 때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게 있다 보니까 지분으로 사기가 어렵죠, 보면. 이번에 제일 제가 이게 어려웠던 것이 우리 제주도의 협재리에 이성희 사장님하고 같이 샀지 않습니까? 반? 지분 사서 이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우리 법인 어디서 농사를 짓고 당신은 어디서 농사를 짓습니까? 해서 여기 반을 갈라갖고 저쪽에는 내가 농사를 짓고 이쪽에는 법인 농사를 짓습니다고 얘기를 했더니 담장을 치십시오 그러더래요. 결국 사실은 담장을 쳤어요. 아니, 농지를 같이 지어야 되는데 잘라서 담장을 치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사서 조사받을 때는 담장을 쳤다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는 걷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제가 보면 농지 취득 자격자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직업이 뭐라는 것과 영농 경력이 뭔가 영농 거리를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이제 제주도에 농지 살려면은 직업이 뭔지를 써야 되고 그동안 영농 경력이 얼마인지 보고 내가 농지를 살려면은 450kg다니 450kg 적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 노동력, 장비, 시설 이건 옛날부터 있던 거고, 그 다음에 단연생 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 시기, 수확 시기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것도 적어야 되고, 단연생 식물 재배지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농지의 복구 가능성, 취득자는 농지의 토지의 상태, 그 다음에 신청인의 연령,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최근 3년간 농지 취득 자격 발급 이력. 즉, 이 얘기를 뭐냐면은, 지금 사전에, 보름 전에 농지 취득 자격을 미리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경매로 신청을 했는데, 낙찰을 못 받으면은 농지 취득 신청 안 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네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몇 번이나 신청했는지 경력까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스트레스 받게끔 하는 게 뭐야?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 농지를 살려고 그러느냐.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에 발급받는 것 중에서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분으로 샀을 때 구분하라는 거. 그 다음에 영농 거리를 제출하라는 거. 내가 살고 있는 것에 영농 거리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최근 3년 동안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했던 경력을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농지를 사는데 돈은 어디서 어떻게 나서 이걸 산다는 걸 제출하라는 거. 이것이 지금 현재 바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발급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른 거 말고 이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꺼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 농지가
34%까지 떨어진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자가 법제 이정에 따라 시군구에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농지는 몇 명 이상에서 공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조례로 정해놓으면 몇 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것까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이 부대 사업을 벗어나는 경우, 농업법인이 지금 얘기하면은 부동산업, 개발업 이런 것을 하는 농업법인은 농지취득 자유를 안 해준다. 이것이 지금 보면 되는 겁니다. 요런 것이 지금 이 현재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게 하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로 현재 농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원인이 이걸로 보게끔 되는데, 이번 총선이 끝나면은 결국에 가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놨을 때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대규모의 농업법인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갖고 문제될 일이 없죠. 돈 하는 것이 어떻고 뭐 문제가 돼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먹거나 힘이 들거나 아파서 농사를 못 지게 된 사람들이 그 농지를 팔려고 할 때 사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태까지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살다가 나이가 먹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피해가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LH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수용하는 농지를 지네들이 지분으로 같이 투자를 했다고 해도 농지를 사는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수용되는 농지의 정보를 빼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농지를 산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아니, 누구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농지를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어야 되죠. 범죄는 수용된다는 거를 알고 그거를 정보를 빼내서 그걸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농지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됐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농지 사는 거를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것은 제가 보면 다시 원대 복귀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렇게 됐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 농협 경영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구조 2, 28조에 따른 농업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수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게 영농여건 분리농지죠. 그러니까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시행령에서 보면은 15% 경사진 농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집단은 규모가 얼마?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음 상황을 고려해 영농여건을 분리하다고 인정되는 거. 농업용수로가 없는 경우. 농기계 이용 접근이 불편한 것. 통상적 영농 관능.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번에 우리 평택에 농지 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600평인데 그 근처를 다 합쳐도 2만 제곱미터는 안 되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영농여건 분리용지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길래 면적이 작고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물이 없다고 해요.
물이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선 사장님도 이렇게 처음에 보더니 여기 물이 없어서 우리 농사를 질 때 이거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잘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갖고 그때 왜 물이 좀 적게 줘도 살 수 있는 것이 사과 대추를 좀 심자 해갖고 우리가 그거 심은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저로서는 봤을 때 거기를 영농 여건 분리농지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고 싶은데 한번 가서 해야 되려는데 모든 걸 제가 지금 그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가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농지민원 사례지 보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 이익 권리를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 또는 단지 외의 농지에 이용되는 통지 전답 과선이나 전용 목적 사업이 관련된 농지 이거는 이제가 이에 보면 여태까지는 제가 농지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농업축산식품부에서 일반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농지민원 사례지를 만든 거를 제가 옮긴 거거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들이 한 얘기인데 이건 팩트입니다. 그거는. 전답 과선이 황파되어도 농지에 이용할 수 없는 농지인게 했더니 농지를 복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실제 농작을 경영하지 않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가 있는지 농지 범위에 제외됩니다.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단연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산지가 민토인지 농산물 경작 또는 단연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는 임야는 농지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사실상 농지,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농지는 관할기관에서 항공사진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지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이게 보면 이번에 만들어진 농지민원 사례지의 농지대장입니다. 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주요 등재사항, 농지 현황, 임대차 현황,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인 목적,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농지 전용, 그러니까 실제 농지 현황을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를 농지 대장에 등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빌려줬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서 누가 농사를 지었다면 임대로 짓고 있는지 지정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적어놔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2년 4월 10일부터는 면적 제한 없이 농지 단위로 작성하게끔 됩니다. 면적이 제한 없이 필지별로 그 필지에 누가 소유하고 있고 무슨 농사를 짓는지 필지별로 관리를 한다 이런 뜻이죠. 농지원부는 예전에는 땅을 갖고 있으면 누가 갖고 있다 해서 어떤 사람이 농지를 세 필지를 갖고서 세 필지 사람 위주로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 위주로 작성이 아니라 필지별로 작성을 해서 그 필지에 누가 소유하고 있고 무슨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바꾸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거기에 땅 주인 위주로 그 주인이 무슨 농지를 그쪽에 갖고 있다 그러면 농지원부에서 세 필지를 갖고 무슨 농사를 짓는다 소유자가 누구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필지별로
무슨 농사를 짓는데 주인이 누구다? 근데 누가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농지 대장으로 전환되어도 농업인 기준은 변함이 없으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까 얘기대로 농업인이 될 수 있고, 농업인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동급면사무소에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농업인에 속하는지를 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농지대장에 제가 어느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대장을 띄어서 내가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무슨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다 나오니까 어떤 농지를, 그걸 첨부해서 농업인 확인서를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농지대장은 언제 작성하는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인 것이 확인의 시점 바로 한다는 얘기예요. 농지를 사자마자 제일 먼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했는데, 제가 농지대장을 신청하니까 그때 우리가 겨울이었거든요. 농사를 안 지니까 나중에 농사를 짓고 나면 신청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농사를 짓고 나서 우리가 짓고 나서 신청하니까 와서 농지대장을 만들어주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시켜주면서 농업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를 샀는데, 여기는 보면 농지를 사자마자 했는데 농지를 산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사고 나서 농사를 지었을 때 신고를 하면 만들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공동 소유의 필지고 각각 소유 지분만큼 경작할 경우 농지 소유 대장 발급 어떻게 하는지, 각각 소유 지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 한 필지에 3명이 산다면 3명이 도면을 그려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지분대로 농사를 짓는 걸 갖고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겁니다. 자, 2명 이상의 공동소유 농지의 농지대장 작성 방법 보면,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그 사람 한 사람이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유 농지와 농지 임차로 구분하여 농지대장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소유는 두 사람이다 보니까 지분으로 돼 있는데, 대표로 한 사람이 농사를 질 때는 한 사람은 빌려주는 거고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보면.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농지를 둘이서 같이 샀는데 사장님이 농사를 짓지 않고 같이 산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걸로 해서 여기 농지대장에 농지를 빌려주는 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집으로 같이 샀으니까. 그러면 사장님께서 다음번에 농지를 살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하면 본인의 농지 산 것이 빌려주겠다는 것이 나오면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아니 본인 농지도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서 무슨 이런 농지를 또 산다고 영농계획서를 신청하십니까 하고 안 해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인 겁니다. 농지대장의 접수 처리 교부가 가능한지, 농사무에서 농지대장 등본이 발급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그 동급면사무소에 가면 농지대장을 열람한 걸 해달라고 하면은 농지대장을 해준다 이런 입니다. 농지임대, 한국농어총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에 농지법 위반 여부는, 임대 목적의 농지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그 처음서부터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바로 농어촌공사에다가 임대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속농지 2헥타르를 인근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업에게 임대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었는데 아까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농지증 없이도 등기 이전되고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상속으로 받아서 농사를 안 짓는 것은 언제든지 정식으로 농지를 빌려줘도 상관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영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부 위탁은 진즉득 불가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기 노동력에 부족한 경우에 일부 위탁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일당으로 불러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전부 다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은 위탁 용농으로 보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 교재에 있는 이걸 전부 다 읽으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책에서 있는 거를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은 그 농지 민원 사례집에서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제가 옮겨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면. 여기 농지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불법 정시 조치라고 했는데 농지를 샀으면 농사를 지으라는 얘기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지으려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게 생겼더라고요. 농지 불법 정시 포상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농지 불법 정시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 기소중기 및 기소유예에 결정을 한 후에 포상지급 신청서를 농지수산의 장관에 해당 지역 부장하는 토지이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것을 신고를 해서 검사가 조사를 해서 저 사람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해서 기소를 하게끔 됐을 때는 보상금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또 하나죠. 농지를 불법한 경우, 불법 전용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꼭 보면은 88년 10월말 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 경우 중 생계 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면 해당 시설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 통용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원상 복구 없이도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88년도 이전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양성화를 신청했을 때에 현재의 건축법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구조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필증입니다.
아니 88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이죠? 20 몇 년 된 거 아니에요. 20 몇 년 전에 돼 있는데 정화조를 현재 법규에 맞게끔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정화조 새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포크레인 들어와서 정화조를 새 걸로 설치해야 된다 보면 그것만 해도 벌써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두 번째,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옛날 집이잖아요. 그럼 건축법에 의해서 구조계산서,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가 아니라 구조계산서를 첨부하게끔 만들어 있습니다. 그럼 옛날 집을 20년 이상 된 30년 된 옛날 집을 어느 건축사가 가서 구조계산서를 자기가 해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어도 양성화는 못 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88년 이전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양성화를 시켜준다 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농민들을 도와주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도 그냥 200평 미만을 대지로 바꿔준다고 해서 대지로 바꿔놓으면 얼마든지 팔고 살 수도 있고 건물 허물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바꾸기 전에는 원상복구 시키기 전에는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팔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30년, 40년에 지난 거를 팔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기서 나가고 허물어서 없애버려야지 팔거나 살 수 있거든요. 그거는 돈이 없어서 거기 사는 사람은 그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양성화도 못 시키고 다른 사람 사고 싶어도 사지도 못한 그런 결과라는 거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것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보는 게 이 얘기입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냥 200평 미만의 양성화가 아니라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서 허물고 새로 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체를 거래를 못 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농 여건 분리농지.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 제한이 없으며 영농 여건 분리농지에 예전에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영농 여건 분리농지로 추가 지정이 가능한지. 시장군수는 2010년 최초 지정 시 자원조사에서 누락된 농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당초 지정 기준과 동일한 경우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시골의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구입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지, 이건 뭐 당연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만 끝내고 다음 주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았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